안녕하세요.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구호교실의 구호교사 박준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인싸 직장인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하면 어법에 맞고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탐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메신저로 서로 소통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질문을 탐구해 볼 건데요.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직장 안에서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직장 안에서 까다로운 고객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할까요?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직장의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은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로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대화하는 것이죠.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번 차시부터는 직장 안에서 지켜야 할 언어 예절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 직장인 프로젝트 4차시와 5차시의 핵심 단어는 상황별 의사소통 방식, 인사 예절, 전화 예절, 호칭과 지칭, 높임 표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다른 일상적인 의사소통이랑 비교했을 때 직장 내 의사소통 문화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직장 내 의사소통 문화는 수직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는 아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아래 직원은 업무를 수행한 후에 과정과 결과를 상사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죠. 자, 이러한 수직적 의사소통 때문에 직장 내에서는 상사와 아래 직원 간의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사는 아래 직원을 답답해하고 아래 직원은 그런 상사를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분을 삭히는 경우가 많죠. 자, 선생님 주변에도 정말 어렵게 임용시험까지 통과해서 교사가 되었지만 선배 선생님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해서 교사 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통한 신구 세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사는 아래 직원은 상사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언어 예절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 이 과장과 박 대리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리님, 상품 전시회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A사 전시회는 어땠나요? 아, 그거 제대로 했던데요. 제대로 했다는 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규모가 얼마나 컸는데요? 아, 정말 엄청나던데요? 와, 굉장했어요. 아니, 얼마나 엄청났다는 말이에요. 부스는 몇 개였어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게 아주 적절했어요. 아니, 그래서 부스가 몇 개였다는 거예요. 박 대리님,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보고 오셨어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게 되면 어렵지 않게 보거나 겪을 수 있는 대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박 대리가 이 과장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죠. 매우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상사와의 소통을 귀찮아하는 그 박 대리의 태도, 이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과장은
앞으로 있을 업무 평가에서 박대리에게 매우 낮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게 될 업무 상황별로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본 만화에서처럼 서로 지시하고 보고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존댓말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때 두괄식 화법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회사의 일들은 하나의 부서가 독자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면서 업무가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부서들이 서로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필요가 있게 되었죠. 자,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할 때는 그 일이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지 마감 시간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 그 일에 필요한 참고 문서나 참고 자료나 업무 목적, 내용 이런 것들이 충실히 쌍방향으로 공유되어야지 부서 간의 협업이 잘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안 된다면 부서 간에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상황은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에는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고객의 유형과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객이 원하는 것은 A인데 나는 계속 B를 말한다면 고객이 여러분들을 매우 답답해하고 결국 화를 내게 되겠죠. 고객을 응대할 때에는 이렇게 고객에 맞는 대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뢰와 호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요즘 선생님이 서점에 가면요, 이런 책들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인싸 직장인 프로젝트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직장에서 지켜야 할 언어 예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